이번에는 다양한 동식물의 생태를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무한한 과학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는 또 어떤 동물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서울동물원의 노정래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돌고래, 재돌이의 얘기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동물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단단한 피부와 코에 뿔이 있는 동물이죠. 네. 코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뿔소요. 저는 사실 않아요. 저는 동물원을 많이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코뿔소를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서울동물원에는 코뿔소가 몇 마리가 있는 거죠? 서울동물원에는 네. 흰 코뿔소 4마리가 있는데 수컷 1마리와 암컷 3마리입니다. 수컷은 번식을 위해 2011년 싱가포르에서 들여왔고 암컷 3마리 중 특히 촘이라는 이름의 코뿔소는 17년 전에 서울동물원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과거에는 코뿔소들이 서울동물원에서 새끼를 낳았었는데 요즘은 새끼를 낳지 않아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뿔소가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고 또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고 영양이 부족하지 않게 영양사가 맛있는 먹이도 챙겨주고 있습니다. 네. 실제 야생에서 사는 것처럼 생활하게 하려고 대부분 방사장에서 지내게 하는데요. 밤에는 내실로 들어와 잠을 자게 합니다. 특히 날씨가 추운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자식마냥 각별한 정성을 쏟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다른 동물들을 보면 개나 고양이처럼 온몸에 털로 덮인 동물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자료 화면에서도 봐도 코뿔소는 피부가 조금 특이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뿔소만의 어떤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코뿔소는 다른 동물과 조금 다릅니다. 네. 네. 먼저 감각기관부터 말씀을 드리면 코뿔소는 시력이 좋지 않지만 후각과 청각이 매우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소리나 냄새가 나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네. 예. 아시는 것처럼 육상 동물의 육상 포유류들은 털이 온몸을 덮고 있지만 코뿔소는 꼬리의 끝부분과 귀의 가장자리 부분에만 털이 나 있고 나머지 피부는 갑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두껍습니다. 네. 이렇게 피부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바위나 나무에 문지르는 행동을 자주 하는데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진흙 목욕을 좋아하고 목욕으로 귀찮은 곤충을 쫓기도 합니다. 동물원에서는 이런 코뿔소의 행동을 돕기 위해 몸을 긁을 수 있도록 소리나 나무 모빌 등의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진흙으로 목욕하는 거 본 적이 있어요. 네, TV에서. 조금 전에 자료 화면을 봐도 저는 네. 처음 봤거든요. 아, 그래요? 굉장히 독특하네요. 그렇죠. 네. 근데 딱 봐도 굉장히 덩치가 커요. 예. 그럼 덩치가 큰 만큼 힘도 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보통 70 내지 80kg 되는 사람의 힘은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뿔소는 체중이 2 내지 3톤 정도 나가는데 이런 동물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실제로 코뿔소는 하마와 함께 코끼리 다음으로 힘이 센데요. 그렇다고 해서 시도 때도 없이 싸움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암컷과 수컷 사이는 싸운 일이 극히 드물고 간혹 수컷끼리 싸우기도 하지만 죽기 살기로 싸우지는 않습니다. 네. 극한 상황에 처하면 온 힘을 다해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기도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2011년 코뿔소 수컷을 싱가포르에서 들여오는 과정에 안전하게 내실로 들어오는 통로를 설치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동하던 코뿔소가 갑자기 불안함을 느꼈는지 뿔로 상자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코뿔소가 워낙 힘이 세기 때문에 동물원에서도 사육사들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화를 내지 않지만 한번 화가 나면 정말 무서운 성질을 보이는 그런 예. 동물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런데 코뿔소는 이름 그대로 그대로 이제 코에 뿔이 난 소잖아요. 그렇다면 이 싸움을 할 때도 이 뿔을 무기로 사용하나요? 그럼 코뿔소 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네. 코뿔소의 뿔은 다른 포유류인 들소나 황소의 뿔과는 다릅니다. 다른 포유류의 뿔은 뼈가 돌출되고 그 뼈를 케라틴이 덮고 있는 형태지만 코뿔소의 뿔은 케라틴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사람의 손톱처럼 피부가 변해서 형성된 거예요. 코뿔소가 싸움을 자주 하지는 않고 또 다른 코뿔소를 코로 찔러 죽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서 네. 단지 싸움을 하기 위해서 뿔이 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코뿔소가 싸울 때는 코로 찌르거나 뿔을 결정적인 무기로 쓰지는 않고 사실 머리로 들이받는데요. 네. 하지만 싸움을 할 때 자세히 관찰해 보면 뿔이 앞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무기로 사용하게 되고 실제로 뿔로 인해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생긴 것과 다르게 싸움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군요. 약간 좀 신사적이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만큼 이 이름답게 또 다른 동물과 달리 화장실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코뿔소는 다른 동물과 달리 특이하게 네. 일정한 곳에 똥을 한 곳에 모아서 쌉니다. 코뿔소가 동물원에 살고 있지만 야생의 행동 습성이 남아서 그런 건데요. 야생에서는 코뿔소 수컷들이 홀로 살며 각자 영역이 있어요. 네. 영역을 넓게 차지해서 암컷들에게 잘 보여가지고 신랑감으로 선택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영역 확보를 위해서 필사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네. 다른 수컷이 자기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똥으로 경계 표시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처럼 자기 영역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수컷의 영역을 빼앗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야생에서는 암컷에게 잘 보이려고 간혹 다른 수컷의 영역에 침범해서 한판 붙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코뿔소가 굉장히 깔끔한 동물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결국에는 암컷을 이제 사랑을 받으려고 결국 그러는 거였군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얼마 전 방송에서 보니까 코뿔소가 멸종 위기종이라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좀 야생에서 코뿔소 수가 많이 줄고 있나요? 가장 큰 이유로는 예. 자연 환경의 파괴로 서식 여건이 이제 나빠진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로는 코뿔소의 뿔이 체험제로서 효용이 있다는 이제 소문 때문인데요. 네. 코뿔소의 뿔과 피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동양권에서는 코뿔소의 뿔을 약재로 이용하다 보니까 밀렵으로서 개체수가 감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제 동물원에서 번식시켜 개체수를 늘려 멸종 위기의 상황을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22일은 세계 코뿔소의 날이었는데요. 저희 동물원도 이날을 맞이해서 코뿔소의 생일잔치도 열어주고 코뿔소 보존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를 이제 개최했었어요. 네. 코뿔소 보존과 서식지 보존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네. 신경 많이 쓰고 계시네요. 그렇군요. 네. 저는 코뿔소의 날이 있다는 걸 저도 처음 알았어요. 9월 20일 기억해 놔야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만큼 또 코뿔소 보존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